금일 패널 발표는 김규식 의장님, 이남우 교수님, 명지학 펀드 매니저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규식 의장님께서는 지배구조 지표의 글로벌 비교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지학 펀드 매니저는 주주 관여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은 JP모건 홍콩아시아 태평양본부 부사장 겸 한국, 일본, 대만 담당 애널리스트, 메럴린치 한국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김규식 의장님은 KSA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파크시스템 사회이사,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 포럼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지학 펀드 매니저는 당사 주식운용 팀장으로 ESG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김규식 의장님 발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주가치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여 계신 고객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 소유자를 이제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아파트 월세를 놓은 임대인과 똑같은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월세를 놓은 집주인은 그 월세를 세를 놓은 집을 갖고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하면은 월세를 받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배당을 받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이유로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할 기업을 찾아서 미리 투자하고 일정한 보유 시간 동안 보유함으로써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1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데, 행동주의 투자 전략은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올리거나 주가를 올리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주주 행동주의를 전략을 제대로 하면은 배당을 많이 받거나 주가가 오르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은, 거버넌스라는 게 운영 규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에 있으면은 가족의 가장이 있고 그 가장이 그 집을 통솔하는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버넌스라는 게 그 규율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를 통솔하는 규율. 그러면 회사의 가장은 누굽니까? 회사의 가장. 회사에서 가장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주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주주가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주주들이 모이는 의결기관을 주주총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배주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고, 실제로 그 회사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뽑은 대리인들, 그 대리인들을 이사라고 하고, 그 이사들이 모인 모임을 이사회라고 하는데, 보통 이사회가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복수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주, 그런 사람을 이제 지배주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주주 행동주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사회는 이제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사에 선임하는 주주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라고 지칭할 때, 우리 회사는 이라고 말할 때 그 회사가 이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회사가 우리 이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회사가 이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이사회의 최고 권력자를 이사회 의장이라고 말하고, 보통 체어맨 또는 회장님, 회사의 어떤 회장님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은 이사회 의장이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지배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하죠. 대표이사는 그 이사를 대외적으로, 그 이사회가, 회사가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뭐 수주 계약을 한다든지 물품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누군가와 거래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계약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경우 많은데, 저희 SM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액티비스트가 이사회 의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보통 지배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하고 대표이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주주 전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액티비스트, 주주 행동주의자가 이사회 의장을 한단 말은 그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잘 감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적대적 인수,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를 결정하는데 주가가 막 널뛰고 막 뭐 오늘도 어떤 건 내리고 어떤 건 내리고 뭐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아무런 원리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등락하고 뭐 랜덤하게 막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주가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정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알고 있고 모두 깊이 참고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배당 성장 모형이 있는데, 주주 가치는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는 그 해의 실적, 지금 이 순간의 주가는 그 다음 해의 실적에다 곱하기 주주 환원율 나누기 할인율 빼기 성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공식일 수도 있는데, 더 간단히 말하면은 그 해의 주가는 배당 성장 모형에서는 얼마나 그 회사가 배당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배당은 그 해 벌어들인 실적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 주주 환원율을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배당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배당 성장 모형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가 결정 모델입니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당을 뭐 할인율로 나눈다는 건데, 뭐 할인율 성장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냥 배당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배당은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걸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R, 보통 주가를 실적 곱하기 PER로 계산하는데, PER을 주주 환원율이 결정한다라는 공식이 됩니다. 주주 환원율은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소각도 주식 배당과 같기 때문에 그냥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소각은 주식 배당과 실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금을 배당하든지 주식을 배당하든지 하여간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배당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주가가 잘 오르던데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 고성장하고 있는 경우는 그 성장 자체가 주주 환원이고 배당을 미래로 이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 환원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경우, 그때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자사주 소각을 모두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진국은 배당률이
그 해 벌어들이는 돈의 70%를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글로벌 평균이에요. 글로벌 평균. 아까 우리 김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90%고 미국은 글로벌 평균보다도 훨씬 많이 돌려줍니다. 그냥 버는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대만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50% 정도 되고요. 한국이 25%입니다. 25%.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느냐?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은 뭐냐? 배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당을 하게 만드. 왜 배당을 안 하는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봐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다리고 배당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합당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혹시 돈 빼먹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당을 안 하는데 그냥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빼먹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주주 행동주의가 들어서 돈을 빼먹지 마라.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면은 주가가 오른다. PER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배당을 하게 만들면 주가가 오른다.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제 이따가 이남우 교수님께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아까 김병철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한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 기업 중에서 PBR 한 배 미친 기업이 한국이 67.6% 정도 됩니다. 미국은 3.2%고 대만 26.4%, 일본도 꽤 많아요. 일본도 그래서 지금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55, 그게 55%인데 한국은 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한국이 PBR 0.9인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PBR이 3.8배 이렇게 높은데도 배당 수익률 1.7이고 대만을 보세요. 대만이 딱 2배잖아요. PBR이 한국은 0.9고 대만은 1.8이기 때문에 딱 2배만큼 주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2배죠? 딱 2배잖아요. 그러면은 대만은 한국보다 배당 성향, 배당률, 그에 벌어들이는 돈 중에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률은 한국보다 몇 배가 높죠? 4배가 높은 거죠. 4배가. 주가가 2배가 높은데 시가 배당률이 2배이기 때문에 4배만큼 더 돌려준다는 거예요. 한국보다도. 그래서 극도로 한국은 주주에게 배당을 안 하는 나라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런 주주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 주도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기준은 108%, 그해 작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108%를 주주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대만은 50% 했고 미국은 84% 했고 한국은 26.7% 했다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펀드가 투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당도 안 하지, 주가가 오르지도 않지.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배당을 하면은 배당 수익률 있잖아요.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은 이런 거야.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월세도 받고 집값도 오르고. 그렇게 해야지 집주인으로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도 얻고 주가도 오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집값하고 주가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은 내가 알 수 없는 경지로 가버리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르고 배당 수익도 낮기 때문에 펀드가 투자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히 공모펀드, 사모펀드, 공모가 다 합쳐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 안 나고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환매하고 직접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이 배당을 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펀드에 넣으셔도 직접 투자해도 똑같이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펀드 수수료는 뜯기 싫다 이러면서 한국은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펀드 투자를 안 한 나라예요. 한국은 또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예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느냐? 안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으니 KCGI 자산 운용 같은 분들이 이건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펀드든지 개인 투자, 직접 투자든지 이거 투자 수익이 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펀드 수익도 내고 한국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주주행동주의라는 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돼 있고 주주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든지 문제가 많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것. 상법에 주주 권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의결권, 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4가지가 규정돼 있어요. 이 4가지를 행사하는 것이 주주 행동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하는 것, 이것도 주주 행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투표도 안 하고 신주인수도 안 받고 배당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은 그분은 주주 행동을 안 하시는 분, 잠자고 계신 분이고, 정기주총회 가셔서 투표라도 하면은 주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자, 그런데 좁은 의미로 KCGI 또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그분들이 투자 전략으로서 채택하는 주주 행동은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사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의미가 이제 좁은 의미의 주주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넓은 의미의 주주 행동주의를 5% 지분 공시할 때 일반 투자, 5% 지분 공시라는 3가지로 그 목적을 기재해야 되는 난이 있어요. 그때 일반 투자라고 이제 쓰는 분들은 나는 주주 행동을 할 생각이 없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 투자고, 단순 투자가 나는 주주 행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단순 투자고, 그보다 조금 높은 일반 투자. 일반 투자는 나는 주주 행동을 해서 회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목소리를 내겠다. 주주행을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일반 투자입니다. 그래서 펀드가 5% 지분 신고할 때 일반 투자로 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걸 일반 투자라고 하고 스튜어드십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인게이지먼트. 이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KCGI의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투자를 하실 거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펀드 설명서에. 그래서 일반 투자 또는 스튜어드십 인게이지먼트라고 쓰면은 넓은 의미의 주주 행동을 하겠다. 그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아주 공격적인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 저처럼 어떤 펀드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회 의장을 하든지 뭐 사회 이사를 하든지 뭐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이사회에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사회에 진입하겠다라고 할 때는 5% 지분 공시할 때 보통 경영 참여라고 보통 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하실 점은 보통 그래서 아까 적대적 인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대적 인수를 하면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행동주의 펀드는 그 회사의 과반수의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적대적 인수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KCGI 운용에서의 이 공모펀드 또는 사모펀드에서는 좁은 의미로 직접 그 펀드 매니저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넓은 의미의 주주 행동주의를 하시고 스튜어디십 인게이지먼트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스튜어디십 인게이지먼트에도 직접 펀드 매니저, 여기 명재 팀장님 같은 분들께서 직접 보드에 들어가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주들이 선임하는 뭐 이사 후보, 감사 후보를 제안하시고, 주주 제안은 넓은 의미에 들어가거든요. 주주 제안을 하고
이분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KCGI 운용 이 명재 팀장님께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지를 보시고 아 이것이 넓은 의미구나. 아 이거는 좁은 의미구나. 예를 들어 또 어떤 다른 펀드가 예를 들어서 KCGI 자산 운용이 아니라 KCGI라고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따로 있잖아요. 강성구 대표님 여기는 김병철 대표님께서 하시는 자산 운용사시고 거기는 직접 보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좁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의 주주 행동주의를 하시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를 하시는데 두 가지 접근 경로가 있다.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돈 빼먹는 그 지배주주, 돈 빼먹는 경영진에게 돈 빼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빼먹는다라는 걸 횡령 배임이라고 하잖아요. 횡령 배임하는 그 돈을 못 빼먹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그만큼 현금 쌓일 거 아닙니까? 그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돈이 밖으로 줄줄줄 새는데 그 돈을 못 새게 막는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이제 쌓이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걸 주주환원. 이 두 가지 그냥 주주 행동주의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주가 배당도 되고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하는 위법 행위가 있는 그런 경영진에게 경영 추궁을 하고 법적 추궁을 하고 그 추궁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을 복구하고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이분들이 직접 횡령 배임을 했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이제 증거 수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를 했었고 이러한 증거 수집, 횡령 배임의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냥 주주행동주의 펀드로 이제 옮긴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감사 또는 이사를 그 회사 안에 진입을 시키는 것이 투자 전략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그 원장 다 까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까보면은 횡령 배임을 했는 그 흔적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사나 감사가 들어와서 원장 다 까보고 무슨 짓 했는지를 다 까보고 한 경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지배주주나 그 나쁜 짓 했다면 그거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감사의 내부 조사권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력한 권한이고요. 그래서 이제 SM 같은 경우에 2022년 3월 정기주총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곽준호 감사님을 감사로 선임을 했죠. 그리고 2022년부터 감사님이 들어가셔서 SM에 있는 내부 원장 다 까고 그냥 거기 있는 팀장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내부 영업 관련된 장부들 다 갖고 와서 다 까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이제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SM 내부에서 못 견디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지배주주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 안 빼먹겠다.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배당을 하기로 똑같죠. 그러니까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현금 흐름을 막는다. 그리고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공식 산수의 산수.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을 했다. SM의 경우는 좀 더 나가서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보드에 직접 진입을 하셨죠. 그래서 이창원 대표가 비상임 이사로 SM에 직접 들어가셨고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사회 의장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훨씬 더 강력한 지배 구조의 개선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 확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가 지금까지 주주가치 파괴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위해서는 감사는 이사를 그 회사에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그 진입을 위해서 부여된 권리가 3% 룰이랍니다.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어떤 주주라도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지배주주가 예를 들어 3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모이면은 3% 룰을 통해서 이사나 감사를 그 회사 보드에 진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회사의 원장을 다 까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도 그렇게 했었고 뭐 사조, 오양, 남양, 유업 등등의 여러 회사에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감사 또는 사회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SM 3.0이라는 것을 행동주의 펀드가 파견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들어가서 SM의 주주 가치를 복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경영 전략을 SM 3.0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똑같아요. 회사 외부로 흘러나가는 돈을 막고 그걸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복무해야 한다. 그걸 이사회 독립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정하게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수만 선생님이 누가 아이돌 그룹 중에 누가 데뷔를 할 건지 노래를 어떤 걸 할 건지 안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일일이 다 결정하셨어요. 근데 한 분이 그거를 결정하려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아이돌 그룹을 한 팀 데뷔를 하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24시간 밥 먹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데뷔를 시킬 수 있고 발행할 수 있는 곡 수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혼자 그걸 하면. 그렇게 혼자 하지 말고 하이브나 JYP, YG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각 본부장이 알아서 결정하라. 알아서. 대신에 망하면 네가 책임지고 성공하면 너에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 6명 있어요. 6명이 알아서 결정하고 대신에 성공하면 보상하고 실패하면 책임진다. 알아서 독립적으로 결정해라. 라고 그냥 다 자율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고 대박이 났죠. 대박이. 이번에 라이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안 된다 해서 시장에서는 이수만 회장이 그래도 그 기라성 같은 재능이 있는 분이고 아주 아이돌 그룹을 잘 보는 분인데 그분이 떠나고 나면은 되겠냐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더 대박이 났습니다. 더 대박이. 에스파도 더 잘 됐고 이번에 데뷔한 라이즈라는 그룹이 초대박이 났어요. 초대박이. 완전히 글로벌로 완전히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오해고 기존의 이제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떠나면은 그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령 배임하던 걸 차단했고 그래서 아이돌 그룹도 많이 데뷔를 하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많이 하니까 공연 횟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이돌 그룹이 한 팀 데뷔를 하는 경우에 그 그룹이 예를 들어서 연간 20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4팀이 돌아가면 80회를 할 수 있고 10팀이 돌아가면은 200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는 연간 공연 최대 횟수를 80회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이수만 회장이 그걸 위에 그냥 캡을 씌워놨어. 나는 그 이상 안 한다 이렇게.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간 한 400회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놨어요. 본부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알아서. 네가 성공하면 네가 성과를 보상을 받고 실패하면 네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의 그 보상 구조가. 그리고 부실 기업들, 부실 자산들 다 매각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수만 회장님도 LA에 그 이제 와이너리 본인이 와이너리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와이너리 막 너무 가보면 너무 멋져 막 적자야 맨날 그냥. 그런 회사를 한 300억 주고 사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파는 거죠. 그 회사 주주에게 좋은 게 아니라 이수만 회장님께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수만 회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수만 회장 미워하시면 저는 제가 대학 때부터 이수만 회장님 존경했고 2004년도부터 SM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투자 안 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주가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사회는 SM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수만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주주 환원율을 이제 올렸습니다. 원래 SM은 배당을 제로, 배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뭐 별도 수익률 30% 하고 또 별도 영업이익의 0.5에서 1배까지 차입을 해서 남은 금액은 주주 환원한다라고 SM 3.0 전략 공시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충 계산하면 50%까지 올라갑니다. 배당을 안 하던 회사가 50%까지 배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수만 회장으로 나가던 현금을 막았죠. 그리고 배당을 안 하던 회사가 50% 배당을 하면 그냥 산수에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면.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쉽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맨날 싸우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간단한 게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간단한 말씀이고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SM이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률을 보시죠. 이 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SM에 이제 곽준호 감사님이 들어가서 SM 6% 매출이 나간 걸 끄는 게 10월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 말부터 6%의 매출이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부실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리 아직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SM 3.0을 제대로 시작한 게 4월 달에 성립됐고 4, 5, 6 한 분기 지나서 6월 달부터 즉 2023년 3분기부터 2분기, 3분기부터 제대로 SM 3.0의 주주행동주 전략이 먹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SM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하던 회사입니다. 10% 정도 하던 회사. 그게 10, 12, 8, 9 이렇게 되다가 2023년 6월에 즉 2분기죠. 2분기에 15로 팡 뛰어서 이런 15%의 영업이익률은 SM 역사상 처음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9에서 15로 뛴 게 6% 뛰었잖아요. 그냥 산수의 산수 이수만 회장에게로 넘어가던 6%를 그냥 영업이익에 그대로 꽂은 거예요. 그냥 산수의 산수 그냥.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라이즈가 또 성공을 하고 하면은 2003분기에는 더 좋아진다.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16% 이건 에스티메이트 시장의 추정입니다. 추정. 이렇게 돼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내려드릴까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오른 거죠. 이게 저희가 요게 최저가 3월 2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이 저희 주주행동주의가 선임한 이사들이 선임된 때가 이제 최저다. 이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시장 전체는 빠지는데 더 올라서 한 1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SM의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한다는 전제에서 SM 3.0이 성공한다는 전제 또 주주행동주의의 전략이 성공한다는 전제 SM 3.0이 선임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를 일단 했을 경우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그냥 산수예요. 산수.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던 현금을 쌓아서 그걸 주주에게 돌려주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 이것은 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낮은 주주 환원율이 개선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